안녕하십니까. 아는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예, 오늘 제 복장이 지금 빨간색, 이런 색깔이죠. 촛불 색깔과 굉장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는데요. 또 혹시나 어떤 분들은 야 저번에 뭐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하더니만 저거 일부러 저 옷 입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신 제가 이 옷을 입은 이유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전에 아는고TV가 오늘 전에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미리 좀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장이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를 좀 기분을 상징하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에게 산타클로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원샷 잡아주세요. 산타클로스. 예, 우리 아는고TV의 산타클로스. 예, 안녕하십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산타클로스하고 전혀 이미지가 안 맞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인자하시고. 그래요? 예, 우리 아는고 청장님. 이거 지금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물론 며칠 남긴 했습니다만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기분은 또 어떠세요? 요즘 연말인데. 뭐 크리스마스 기분이 요즘 별로 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 이게 너무 즐기면은 네. 괜히 보는 분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힘들 때일수록 이런 것도 가족적으로 저희들은 또 아는고TV 가족이니까 네. 가족끼리라도 서로 기념하는 것도 또 따뜻한 마음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도 옷을 빨갛게 입고 올까요? 그럼 산타 복장으로. 뭐 혹시 속옷이라도 빨간색이 아닐까? 예, 저한 얘기고요. 그러면 혹시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이 드실수록 더 크리스마스 안 챙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크리스마스를 챙기는 옛날에 교회 가면 사탕 준다고 빵 준다고 해서 그때 갔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저는 뭐 또 종교가 없으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특별한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혹시 나 크리스마스 때 뭐 소원 같은 거 있다면 한번 소원을 하나 빌어보신다면? 소원 없습니다. 이거 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이걸 지금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는고TV를 옛날부터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저희가 이제 마법의 이 소원을 들어주는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형 오기 전에 한번 일부러라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뭐 소원 뭐가 있으세요? 건강.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마법의 고민 해결책이라고 요 책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안원구 청장님의 건강은 더 좋아질까요? 뭐 나빠진다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질까요? 자, 하나, 둘, 셋. 일을 뒤로 미루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더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계속 하시는 일이라는 게 이제 아는고TV에 더 매진하고 정진하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해보죠. 그러시죠. 그럼 소원이 뭐죠? 2023년 제 소원은 윤석열이 탄핵이 될까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예. 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저는 지금 먼저 선점했습니다. 될까요? 예. 뭐죠? 한번 카메라 보여주시면서. 좀 더 생각해봐라. 좀 더 생각해봐라. 큰일 났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엔 안 된다. 뭐 하반기엔 된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근데 우리도 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될 때까지 계속 좀 더 생각해봐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 더욱 더 생각했으니까 내년에 윤석열은 탄핵이 될까요? 예. 한번 보여주시죠.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이거 시작된 게 없네.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네. 이게 빨리 치우세요. 그러니까 이따 혹시 또 김성수 평론가가 오시면 그때 또 다른 걸로 한번 맞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오늘부터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본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한번 해보고 반응 안 좋으면 치우는 코너인데 오늘의 짤방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다 보면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이나 아니면 재미난 사진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하나 퍼왔습니다. 사진 1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1번이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언론의 이중잣대라는 사진인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면 수구 정권일 때는 노조 탓, 임금 인상 탓, 기업 혁신 미비 탓이고
민주정권일 땐 정부 탓으로 다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취업난이 심해지면 민주정권일 때는 정부 탓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보시면은 민주정권일 때는 정부 탓입니다. 모든 게 다. 근데 저기서 조금 좀 추가 한번 해봤으면 싶은 게 추가가 하나 더 있습니까? 재난재해 발생하면 천재지변 탓, 하늘 탓. 그렇죠. 근데 수구 정권일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지금 녹사평에서 지금 이태원에서 지금 문제 생기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걸 부모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예리하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 자식들 거기 보냈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수구 정권일 때 그거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전력 수급이 힘들면 전기 펑펑 쓰는 국민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전 못 짓게 해서 한다고 그렇게 원전 못 짓게 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거 안홍구 청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네네. 좀 더 추가 좀 해볼 수. 그러네요, 진짜 보니까. 아니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재미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짚었는데 부동산이 불안정하면 부동산 투기꾼 탓, 국민들 탐욕 탓인데 저 때는 그렇게 하죠.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공급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죠. 공급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죠.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수구 정권일 때는 전부 다 정부 탓은 하나도 없고요. 없죠. 민주 정권일 때는 전부 다 정부 탓이라고 하죠. 문재인 때문이다. 이게 뭐 김대중 때문이다. 노무현 때문이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무조건 노무현 때문이다. 그렇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정권만 바뀌면 새로운 이유를 찾아가지고 야 이건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니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좀 많이 호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 언론은 더 이상 언론으로서 우리가 불러주기가 힘들고 언론사라는 말을 붙여주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론사가 언론사가 죽을 사자인가요? 지금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신 우리 형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신 우리 형님. 아이고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미치겠다. 너무 바쁘다. 오늘 바쁘시죠, 형님. 더탐사에 가신다고. 더 탐사에. 자 오늘 방송 여러분 우리 안홍구 TV 끝난 다음에 9시에 반드시 성수대로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탐사의 방송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 방송. 그래서 그러니까 합동 방송이고 공동 송출. 공동 송출. 공동 송출. 저희는 어떻게 송출 안 되나요, 같이? 뭐든지 얹고 싶어서 좋은 일은 다 얹고 싶어서. 근데 주제를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뭔지. 그러니까 대략 아직까지 제목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11월 11일서부터 20일까지 첼리스트는 어떻게 생각이 변했나?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세밀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오늘 거기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장소가 특정이 거의 되고 있더라고요. 장소 특정됐어요. 장소 특정이 됐고 주인도 연예인 출신 먼지가 이름까지 되어 그렇게 나왔고 이미 키. 얘기해도 돼요? 벌써 거의 지금 다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더 신빙성이 더 더해질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그렇죠. 사실은 11일서부터 20일까지 줄기차게 이제 일정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들을 갖다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윤석열, 한동훈 그게 사실 거짓말이다. 이게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더라고요. 장소하고 주인 이름하고 피아노 있고 음향 기기가 좋았다는 등 무대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 내가 옛날에 공연하던 그런 무대 비슷한 게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오늘 더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런 오늘 내용들이 방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반드시 성수대로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어떻게 정작
우리 방송이 기대가 안 되고 남의 방송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됐는데 그 성수대로 보시면서 네. 우리 안홍구 TV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죠. 그렇죠. 예, 좋아요 네. 누르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구독 네. 누르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 맞다. 저희가 올해 안까지는 무조건 4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38,900명 정도 되니까 4만이 안 되겠나 싶어요. 네.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4만을 만들어주시는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니라 4만의 기적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먼지가 되어 한 소절 살짝 불렀는데 또 먼지가 될 분이 있죠. 저희가 늘 얘기하는 진태영. 네. 먼지가 될 때까지 저희는 늘 이분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진태영이 이번에 강원도청 그 신청사 부지를 동래면 고을리로 이렇게 확정을 해주셨어요. 우리 강원도청 그 도민 여러분들의 수건 사업인지 아니면은 강원도민들이 계속 원했던 곳인지 이건 제가 이제 강원도민이 아니라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신청사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진 3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동래면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그 김진태 형님께서 춘천시 동래면 출신이라서 이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진태가 형님 되시나요? 아니 형이라고 해야죠. 뭐. 동래면 출신이 동래면에다가 신청사를 짓냐? 예, 짓는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에라이 진짜. 아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니 야.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동래면이라고 해서 꼭 동래면을 짓는다고 뭐가 있어? 뭐 니들이 그 소설 쓰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네. 아니, 우선 설문조사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 그 강원도 동래면이라는 곳이 최초에 그 아예 대상지가 아니었어요. 예, 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나온 내용을 보면 강원도 춘천시 근화면 그렇죠. 그 옛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미군 부대 자리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 거기를 하자는 게 모든 그 설문조사를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거기를 가려고 했던 상태였고 그렇죠. 지난 그 도지사가 거의 그쪽으로 다 결정을 해놨던 상황을 지금 뒤집은 게 문제인 맞습니다. 거예요. 한번 내용을 잠깐 설문조사 내용을 좀 한번 알려주시죠. 사진 3-1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1번 보시면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그 강원도민들의 이야기를 다 받았습니다. 저 왼쪽 이제 화면에서 제일 왼쪽 보시면 근화동 옛 캠프 페이지 부지가 45.6%로 나왔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그 도민들의 염원은 이쪽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동래면은 14%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죠. 근데 이걸 갑자기 진태영이 되고 나서 뒤집은 거잖아요. 그 마치 이제 캠프 페이지 부지는 빼고 동래면하고 우두동 그 저 두 개를 비교를 해가 올렸죠. 그래서 마치 그 중에서 그 동래면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완전히 저걸 여론을 왜곡해서 결정을 한 거고 지난 정부의 흔적 지우기 그거의 전형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그 진태영이 늘 원하던 전 정부 저기 도지사 그 지우기 흔적 지우기. 그래가지고 지금 중도에 있던 그 강원 그 무슨 그 저거 중도 개발 그걸 그 레고랜드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그 우린 그 돈 못 갚아 하는 바람에 지금 200조 이상의 지금 우리 국가의 금융 시장이 완전히 흔들려 정도로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저런 그와 비슷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누가 봐도 그런 좀 의혹이 가지 않나.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결정 다 돼 있던 것을 새로 뒤집을 때는. 그런데 또 그 해필 그 동래면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선정된 곳이 자기 태어난 고향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동래면이나 이런 거 지도를 갖다 한번 보세요. 춘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청 부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오가고 할 때 뭐 그 좀 편리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지가 충분히 좀 넓어가지고 그런 부지를 갖다가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익들이 이 주민들한테 좀 돌아가고 이런 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옛 그 캠페이지 부지가 제일 탁월하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압도적이잖아. 거의 과반수가 거기를 선택한 거야. 압도적이고 그 부지는
그 지금 700억이 지금 더 들어 땅을 사야 된다는데 네. 그 700억이 안 들어가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 700억을 안 써도 되는 곳이야 또. 그런데 지금 자기 태어난 고향 주민들한테 무슨 보온을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쪽에다 지금 뭐 돈을 더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값 올리는 거죠. 땅값 올려가지고. 거기 강원도청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렇죠. 그 주변이 상권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닦이고. 이 정부는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게 이런 데만 진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 도민이 그쪽이 좋다고 다 그렇게 45%나 되는 데는 네네. 제외하고 돈도 훨씬 더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 효과도 안 나오는데 그런 데다가 굳이 짓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저 강원도민들이 그 바보가 아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2,300억이라고 하는 생돈을 지금 날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갖다가 날렸죠. 집어넣고 갚았잖아요. 네. 그래놓고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인 중도개발공사의 소유 땅을 지금 다 나눠주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데다가 자기 고향에다 700억을 갖다 들여서 도청까지 짓는 거야. 네. 700억 얘기하지만 700억 이상 듭니다. 이상이죠. 땅값만 700억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 3,900억 정도 4천억 가까운 돈이 이 도청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그중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700억 그렇죠. 플러스 되죠. 그거 이외에 더 플러스 될 거예요. 더 플러스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얘는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가가지고 우리 저 고향에다가 도청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럴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생생내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또 국회의원 또 가든지 대통령 가든지 이럴 거 아니야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시켜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선정위원들 명단을 밝히겠다. 그리고 회의 내용을 밝히겠다고 지금 그것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밝히라고 그러세요. 이거 밝혀야 반드시 된다고 보고 그렇죠. 강원도 도민들을 지금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강원도의 그 세금이 3천억이 지금 벌써 더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더 까먹을지 모릅니다. 지도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마구 펑펑 쓰는 거 보십시오. 참 이게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늘 언제나 김진태를 거론하면서 알 수 있는 또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강원도가 김진태 아니면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강원도 이름이 올라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워낙 평온하고 평화로운 동네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진태 도지사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참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특히 또 돈 문제가 늘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아노고 TV 하면 이제 경제 문제, 금융 관련해서 돈 문제 관련해서 또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이번엔 경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또 저희가 그 민주 정권을 또 지지하는 채널로서 이재명 우리 당 대표가 소환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돌림 노래. 그렇지 돌림 노래 오래간만이다. 뭐로 끝나는 말, 명자로 끝나는 말은 이재명. 검찰이 지금 돌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웃기도 안 한 게 너무 노래가 슬프게 들리네. 명자로 끝나는 말. 그래서 계속 부르죠. 지금 요번에 보니까 그 다 지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죠. 성남 FC 그 광고 한다고 돈 냈던 거를 그거를 그 뇌물로 지금 의율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두산건설 우리 한번 다 그때 두산건설이 그 백현동에 무슨 그 병원 부지를 그 자기 사옥 지어가지고 지금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해줬다는 그거를 대신에 무슨 그 두산 로고가 있는 그걸 FC에다가 광고를 하고 그렇죠. 그 돈을 준 것이 그 대가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엮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모든 게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의 그거를 제가 하더라도 한 명의 도둑을 그 억울한 사람을 그렇죠. 없게 해야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면서까지 전부 다 이거 하는지 양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잡아 넣고 봐야겠다라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하여튼 뭐 어떻게 기소를 해가지고 그 구속을 시키면 더 좋고 안 되면 기소라도 해가지고 언론에 지금 그 완전히 색깔칠을 해야지만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는 생채기를 내야 그렇게라도 만들어 놔야.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언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언론하고 같이 짝짝쭉 먹어서 계속 이재명을 흠집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그렇죠. 기승전 이재명이죠. 이 성남 FC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조금이라도 뭐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 지자체는 앞으로 맞아. 기업 유치 이런 거 못 해요. 그러면 지자체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지금 다 수사선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경남 그 지사였던 홍준표요? 네, 홍준표부터 먼저 털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장동은 어느 그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안 해준 지자체가 있습니까? 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서 지자체에서 그냥 인허가만 해주고 끝낸 게 아니고 거기서 5,500억이라는 돈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인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인허가만 해서 민간인들이 100% 다 먹어가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하나도 제기를 안 해요. 이런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그런 그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잘해도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뭐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다가 뭐 소환을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요것도 만약에 안 하면은 또 딴 걸로 또 어쨌든 소환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돌림 노래 부르고 있다는 돌리겠죠 또. 근데 지금 이게 더 괘씸한 거는 지금 이 성남 FC로 소환을 한다는 거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야 소환하는데 안 갈 거야? 이러면서 개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면 있잖아요. 이때 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대장동으로 한번 오셔야죠. 또 계속 줄 소환. 그 다음에 뭘로 오셔야죠. 뭘로 오셔야죠. 지금 있는 거 많잖아. 뭐 변호사비 대납으로 오셔야죠. 그렇죠. 계속 부를 거라고. 이러면서 계속 그 포토라인에 세워서 계속 흠집을 낼 거야. 흠집을 내겠죠. 그러니까 그냥 안 가셔야 돼. 가지 말자. 나는 안 가셔야 된다고 봐. 네네네.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 서면으로 달라. 너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주범을 갖다가 그렇죠. 서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거의 무죄 주려고 하지 않느냐. 서면으로 오면 다 그리고 한 번에 다 해. 한 번에. 한 번에 물을 거 있으면 다 물어. 그래. 다 줄게. 맞아. 그래서 다 잘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맞아. 그래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저렇게 그 하는 이유는 이게 언론 플레이죠. 그럼요. 이게 구체적으로 가서 나중에 진짜 법정에 가서 뭐 죄로 인정받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아까 우리 김평론가가 이야기하셨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그 FC 이런 그 구단들 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구단들 그거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많죠. 한 데 많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연결시킬 수 있다니까요. 네네. 지나가는 사람 붙들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건 때문에요. 우리나라 축구가 죽게 생겼어. 그렇죠. 딱 그 시민 구단이라고 하는 데는 광고비를 갖다가 어디서 받아올 수가 없어. 그렇죠. 기업들이 다 몸살이고 있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선수들은 나중에 그냥 어디서 갑자기 메시가 튀어나옵니까? 어디서 갑자기 손흥민이 튀어나와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다. 손흥민은 외국에 나가서 애가 성장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그럼 조규성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를 갖다 하면서 맞아요. 그냥 온갖 사방의 생태계를 갖다 전부 다 교란시키고 있는 괴물 같은 그런 종자가 나온 거예요. 빨리 그 괴물 하나를 갖다 처리해 버려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형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런 거를 조금 더 지지하고 오히려 이재명의 성남 FC 이런 이야기를 지지해줘야 하는 그 커뮤니티가 펜코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펜코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펜코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야 봐라 이재명 내가 잡혀간다고 그랬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그 카메라 보시면서 펜코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몇 명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그래서 아바타 2를 보면은 그 주제가 뭐냐면 이식된 기억으로 판단하다가는 자기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건데 기억이 다 이식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라. 몇 명에 노란하지 마. 너희 그 한 200명이 그러고 계정 돌려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장악되지 마. 지금 뭐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성수형 뭐 좋다 막 이렇게 댓글이 올라. 근데 진짜 우리 댓글 안 올라오면 어떡할래? 우리 구독자들은 사실 펜코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 아니요 또 아시는 분들 또 많이 아십니다. 펜코 뭐 이런데 많이 아셔가지고 근데 참 이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게 이재명이라는 분이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나 좀 안쓰러운 거예요. 저렇게까지 사람을 한 명을 저렇게 털 수가 있나? 근데 진짜 이재명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또 이 시기를 잘 봐야 돼요. 항상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지금 3년째 오면서 예. 모든 뉴스를 볼 때 예. 날짜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록하는 버릇이 네네.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근데 자 지금 검찰에서 네. 성남 FC로 소환한다는 날짜가 오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딱 터뜨려서 일주일 정도 안에는 소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아마 한 달 안에 소환하는데 이렇게 빨리 터뜨리는 얘기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흘려줬다는 거는 일주일 안에 소환을 갖다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일주일 중간에 뭐가 있느냐는 거야. 어떤 행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지역을 돌면서 경청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민생 경청 투어를 갖다가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오늘 안동에 갔어. 안동에서 즉석 연설을 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명의 연설은 힘이 있어요. 이재명이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이 감동합니다. 네네. 그렇게 변화되면서 민심이 들끓어 오르는 걸 차단하는 거야. 아예 거기 가지 말라는 거야. 야 검찰 이것도 참 머리 이런 건 그러니까 좋아. 검찰과 언론이 하고 있는 짓이 전부 정치 술수를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이게 검찰입니까? 야 그냥 검찰 당이라고 해. 아예 그냥 당으로 등록을 해. 자식들이. 이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 또 배웁니다. 그렇네 진짜 이 시기에. 정치 검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검찰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딱 지금 우리 평가하신 대로 맞는 거죠. 날짜를 특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딱 그 뉴스를 던지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들은 또 검찰에서 주는 언론들은 다 받았어요. 그냥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어. 오늘 이 보도를 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 SBS야. 기쁨 주고 사랑 받는. 거기는 무리의 생명이다라는. 무리 생명인데 왜 자꾸 이렇게 물을 투나 보지. 무리 이상한 데서 생명을 찾고 있어. 나 이해할 수가 없네. 그 물이 아니라 줄 아니야? 줄이 생명이다. 요건 못 도와드립니다. 요건 못 도와드려요. 여기까지 더 이상 못 나가요. 댓글에 SBS에서 너한테 줄 줄 알지 방송. 야 진짜. 너도 줄이 생명이라냐? 아니 진짜. 형님 저 지난 방송 때부터 자꾸 이상한 데로 몰고 가세요. 예 국힘에 입당할 거예요. 그날 끝나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국힘 입당하게? 국힘 입당하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오해받을 만큼 그래도 옷도 빨간색. 네,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그냥 분위기만 살리려고. 몸이 사라져. 이 크로마키 때문에 몸이 몸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대신 속옷은 노란색으로 입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란색과 노란색이 같이 있는 그런 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하기 전에 그 형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저 청장님한테 크리스마스 소원을 하나 여쭤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원을 이루어주는 해결해주는 이 마법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의 뭐 크리스마스 소원 혹은 2023년 소원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걸로 한번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만 돌파. 2023년엔 20만이 돌파했으면 좋겠다. 20만 돌파와 멤버십 1000명. 20만 돌파와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수대로가 2023년 그러니까 상반기겠죠? 악단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 2023년 상반기 그렇죠. 안에 상반기 안에 다 상반기 안에 20만 돌파 그다음에 멤버십 1000명 그리고 안홍구 TV 5만. 형 이렇게 계속 얘도 로드가 걸려. 하나만 뭐요? 아니 그거만. 20만 돌파 그 멤버십 1000명. 자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십시오. 곧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자, 곧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처음으로 작동하네요 기능이. 아까는 이상했어요? 아까 윤석열 탄핵을 아까 소원으로 걸었는데 뭐 기다려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성수형 기운을 받았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탄핵. 자, 형님의 빌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죠. 혹시 모르죠. 또 윤석열 탄핵. 탄핵이 2023년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그렇게 비춰야 돼요. 그렇게 빌어주세요. 그래야 돼요? 윤석열 탄핵이 2023년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성수형이 빈 거니까요. 또 모르죠. 하나, 둘, 셋. 일을 뒤로 미루지 말지어다. 일을 뒤로 미루지 말지어다. 일을 벌려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일을 벌리면
바로 뭐 저기 실천이 된다. 그리고 실행이 된다. 토요일 날 촛불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예. 촛불 대행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참 어렵다. 근데 다 내용이 다릅니다, 형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내용이 달라요. 본인의 손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 성공했네. 땀이 얼마나 났는지 지금.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게 짜고 치는 게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어제죠.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개판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앞으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런 해결책을 강구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딴 얘기만 나오는데 저희 또 경제 전문하면 또 우리 안홍구 청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좀 조목조목 이게 좀 평가해 주시고 문제점도 좀 지적해 주시고 그렇죠. 또 꼭 무조건 까는 것만 아닙니다. 잘한 거 있으면 이런 건 좋은 것 같다. 왜냐면 저희 우리 삶의 경제니까요. 그죠? 별로 잘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사진 5번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2023년 경제 전망. 이건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그대로 캡처해 온 겁니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5로 2.5%로 끝날 것 같다. 근데 내년에는 1.6만 성장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2.5에서 거의 1%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성장시켜놨고 아니야. 2.5 다 일찍 있어. 지금 오히려 까먹고 있죠. 까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금 취업자 증가도 81만이나 지금 증가시켜놨는데 10,000명 맞죠? 네, 81만 명. 근데 8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10만 명.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2023년에 1.6% 경제 성장률이 사상 처음입니다. 맞아요. 역대 사상 처음으로 1%를 경제 성장률을 얘기한 거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1%대가 된 적은 있지만 그렇죠. 정부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건 1.6%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건 너무 진짜 저거는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 1.6%, 2.5%는 올해도 사실은 2.5%라고 하지만 밑에 보십시오. 소비자 물가가 5.1%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여기 내년에는 3.5%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명목 성장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로 이제 디프레이를 하면 오히려 실질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죠. 저보다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2.5%를 102.5%로 나누게 해줘야 되니까 105.1%로 나누게 해줘야 되니까 알려주셔야 돼요.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 1.6%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성장을 1.6% 하고 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성장을 못 한다는 멈춘다라는 개념인 거죠.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충분히 그 정도로. 성장 안 할게요. 윤석열 하고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지금. 참고로 마이너스였던 적이 2차 오일 쇼크 때 한 번 있었고요. IMF 외환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덮친 그때 그 해만 저희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1.6%라고 잡아놨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되겠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년에는 정말 더 어려운 해가 될 거다. Winter is coming. 근데 성장률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장은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그다음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률을 우리가 총수요 이론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도 좋은 게 없어.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소비도 떨어질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도 떨어질 것이요. 이자가 높아지면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거고. 정부도 지금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는데 투자 정부 지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수출도 지금 안 된다고 하죠. 수입은 늘어난다고 하죠. 아예 수출 쪽은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치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저런 게 처음 봤어.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성장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저 보세요. 통관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통관 수입도 마이너스 된다고 하긴 하는데 수입은 이제 우리가 환율이 지금 아직도 높잖아요. 수입에는 전부 돈을 왜 달러로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은 당연히 수입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있잖아요. 저 수입을 마이너스로 잡는 것도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그만큼 그러면 제조업은 폭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수출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선행지수잖아요. 네네. 수입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선은 지금 수지가 나빠질 수 있지만 네네. 수입이 잘 돼야지 그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또 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팔 일도 없어진다는 이야기니까 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우리나라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수출 대국 뭐 그렇죠. 그렇게 수출 보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가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면 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이제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리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동맥경화라기보다는 그냥 혈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혈관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 윤석열이 하는 짓이 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혈관 잘라버리잖아요. 우리 수출의 보고거든요. 사실 중국이 수출을 그렇죠. 수입을 해줘야 우리가 수입에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그걸로 지금까지 우리 수출 그 계속 드라이브를 해왔는데 지금 중국에 알게 모르게 수출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로 코로나로 묶었던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은연중에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갔는데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네. 자 보세요. 중국 잘라버렸죠. 그 다음에 사우디. 사우디는 잘라서 묶었어 아예. 내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움시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나움시티에서 돈 버는 거 이외에 빈살만이 우리한테 깡생수 대접받고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러네요. 그날 와가지고. 근데 나움시티도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국제적으로는 좀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깡생수 드링킹하고 가가지고 뭘 해주고 싶겠냐고. 그리고 베트남은 제대로 좀 신경을 좀 썼는데 베트남은 있잖아 지금 경제 폭망이야. 베트남은 완전 베트남에 엮이면은. 들어간 투자비를 갖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2의 그 중국 같이 뭐 그렇게 된다고 막 공산 국가라서 뭐 또 그런. 공산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걔네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거품들을 갖다 일으켜 놨었는데 지금 원자재값 상승과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투자들이 줄어들어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갖다 그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기름이 없어서 공장을 기름이 없어서 못 돌리고 차를 갖다 못 끌고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달러가 너무너무 비싸지고 자기네들 자체 그 자기네들 돈들은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인플레가 심해지면 그렇죠.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금리 올리면은 결국 투자 안 되죠.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도 지금 베트남을 잘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게 꼭 같은 그 상황을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 가장 어려웠다는 이야기고 아까 윤석열 탄핵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굳이 탄핵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내년에는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힘드니까 또 국민들이 그만큼 또 이게 이게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사담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좀 알게 된 그 국립외교원의 이제 모 분께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아직 안 끝났어. 러시아가 남았어. 그러시더라고요. 러시아 전쟁 끝나잖아. 야 한국이 개판을 쳐놔가지고 러시아 애들이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대요. 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전쟁 빨리 정리되면 한국 니들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전쟁이 끝나도 문제고 안 끝나도 문제라니까. 외교적으로도 지금 사실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미국이 우리 4대 강국 그 4대 세계 최강국들이잖아요. 둘러싸여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진짜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양쪽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지자 그런 전략으로 와서 그만큼 사실 완전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중국을 완전히 적대시하면서 중국이 지금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우리 알기를 아직 지금 한국을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완전히 우리 한국을 지금 그 적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규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고 그걸 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상수 영화 하나 뭐 OTT에 올랐다고 풀었다 이지라라고. 외교적으로 좋아졌다. 지금 러시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뭐 그 나라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는 우리가 좋다고 평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무기를 대해주고 반대편에 선다. 그럼 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어도 적대시하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뭐 이제 전쟁 이후에 개발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 선점할 수 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한테만 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진짜 나쁜 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성격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데 거긴 나치예요 진짜. 거기서 인종차별하고 있는 데에서 한국에 줄 것 같아? 진짜? 한국이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한국한테 막 턱 하고 안겨줄 것 같아? 미국한테 주지? 그리고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하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그 요번에 그 어젠가요? 젤렌스키가 또 지금 그 만났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 우리 미국하고 우리 한편이야. 미국이 우리 후견인이야. 이렇게 지금 그 선언한 거라고 가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그 왜 때리는 뭐 누구보다도 말리는 누가 신우이가 더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더 얄밉지. 한국을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야, 근데 그래서 그런지 추경호 그 재정부 장관은 야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 전기료랑 좀 내년에는 이제 왕창 좀 미리 올릴게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아니 가스비 그랬죠. 전기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따져봤잖아요. 그렇죠. 가스하고 전기료가 지금 몇 배가 올랐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 안 맞다고 우리가 말씀드린 게 그 둘 다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은 자기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공기업 그 석유하고 그 기름하고 전기는 바로 물가하고 물가 그 소비 물가 상승률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단 말이죠. 거의 지수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것들이 올라가는 순간에 앞으로 물가가 지금 계속 상승되면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돼요. 그거 잡으려고. 그럼 금리를 올리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민들은 전부 집 산다고 뭐 대출이자 다 빌려놨는데 그게 몇 배가 지금 올라가. 이 값도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늘어나죠. 그래 열심히 더 해봐 소득은 반으로 준 거야 지금 이미. 아이고야.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 지금 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는 좀 그걸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치 나중에 그 설사 세금으로 그걸 넣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올려도 되는 거지. 아니 기업한테 더 받으라고 기업한테. 그러니까. 아니 지금 기업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지금 전기세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것에 한 20%를 올려도 그래도 소비자가 내는 것보다 싸요. 산업전기라 그래가지고 완전 반대로 적용해 주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비싸게 받고 산업전기는 싸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산업전기를 만드는 기업은 또 더 비싸게 받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저가 만든 전기는 비싸게 팔고 국가에다가 또 국가는 산업체는 싸게 준단 말이에요. 무슨 그런 놀부 계산이 있어요? 이거 참 이런데 뭐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무슨 개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그냥 이 산업 그 전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크고요. 전체 전기의 사용량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좀 올려주면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큰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원가를 갖다가 뭐 전가할 거라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원가가 전가돼서 올라가는 비율이 그런 다양한 그런 상품에 포함돼서 올라가는 비율이 언뜻 봐 생각해봐. 전체 그 만드는 제품에서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세를 갖다가 뭐 20%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원가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한테 올라가는 비용으로 전가된다고 해서 그게 몇 퍼센트나 될 거냐고. 아니 이걸 여기 산수잖아요. 이거는 산수. 지금 이제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준비한 게 있죠. 그렇죠.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원래는 다주택자 뭐 패러다임 전환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 말고 신성장으로 좀 얘기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아니 다주택자들도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잠깐 짧게라도 해야 돼요. 사진 6번 한번 띄워주시죠. 진짜 문제예요 이거.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사진 6번이요. 이게 말이 번들어간 거지 실제로는 다주택자들 세금 깎아줘가지고 걔네들 특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거래 주체로서 역할이 나와 얘네들이.
주택을 더 갖겠지 그러면. 그렇죠. 그럼 주택 더 갖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더 민간이 이 전체 임대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높아지지. 그러면 이 민간 등의 저기에 숨어 있는 내용 자체는 이런 거죠. 사실은 다주택자들한테 취득세나 세금을 줄여줘가지고 다주택 가지고 있는 종부세나 이런 것도 지금 완화시켜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임대소득 임대소득세도 줄여주고 모든 것들을 다주택 부자들을 위해서 줄여주면 그 윤석열이가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줄여주면은 그 서민들한테 임차료를 줄여줄 것이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낙세금과 같이 세금 줄여주면 임차료 줄여줍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여기 듣고 있는 분들 다 그거 듣으면 다 웃을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저기 웃고 계시네요. 뭐 깔깔깔거리면서.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근데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LTV라고 해가 주담대라고 보더니 주식담보대출 비율 그걸 다주택자들은 아예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 근데 지금 주택 사라고 지금 그걸 다 30%까지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줍줍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간 임대 시장을 더 키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공공의 어떤 퍼센티지가 더 줄어들고 그럼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죠. 개별적인 어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경쟁자가 전혀 없는 시장 자체가 만들어진다니까. 다행히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월세를 갖다 함부로 올리지 못하겠지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주택 경기 좋아져 봐라 어떤 일이 벌어져. 막 올리겠죠 이제 또. 그때는 뭐 그게 없죠. 자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놓고선 그때는 또 정권 바뀌고 나면은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런 이따위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 풀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에 약간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진 7번을 주시면은 그 민간 등록 임대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왜 임대사업자 제도를 크게 손봤어요. 그 전에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가지고 니네 이제 함부로 뭐 가격 막 다주택자들이 막 이렇게 거래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했다가 안 했다가 막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야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그 거래해 민간 등록해 임대 요거를 지금 내놨거든요 지금 현재. 저것도 이제 폭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무조건 다주택자들만 그것도 슈퍼 다주택자들. 그렇죠. 그때 뭐 빌라왕 같이 막 임대업자로 딱 등록해놓고 뭐 몇백 채 이렇게 가지는 그런 업체들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사업자들을 자꾸 이제 양산해주는 그런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임대만 살아야 되고. 그렇죠.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계속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거는 전부 건설사 떠받쳐 주기 위해서 임대업자들 양산하는 거고. 그렇죠. 임대업자들 떠받쳐 주기 위해서 살인적인 월세 인플레 이런 것들을 그냥 방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야. 서민들 피 빨아가지고 건설업자 살리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SBS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모르는 생명이다. 그렇죠. 한국일보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건 뭐지 한국일보는 모르겠네. 한국일보도. 타이틀 동아그룹이라고. 또 동아건설, 동아마루 건설 쪽에 자재들 갖다 대는 것들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최고의 그런 업체예요. 근데 이 언론사의 상당 부분이 건설업체입니다. 그렇죠. 호방건설. 정말. 저 약간 딴 얘기인데요. 또 분위기가 또 과열되기 전에 살짝 한번 또 시켜줘야 하니까. 서희건설이라고 하세요? 서희건설 광고 혹시 보셨나요? 그렇죠. 뭐 기억나는 광고 있으세요? 광고만 보신 것만 기억나죠? 저는 인상적인 광고가 있습니다. 최진사 집에 셋째 딸이 있는데 하나 둘 서희 그게 광고예요. 최진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하나 둘 서희. 아마 서희건설의 집에 그 딸이 3명인가 2명이 있어요. 셋일 거예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렇고. 그래서 서희입니까? 서희건설은 유명하죠. 이 포스코 출신인데 이 옛날에 서희건설이 원래 종합건설이잖아요. 종합건설은 저거를 못 들어가요. 저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 포스코 사옥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서희건설이 중간에 하도급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건 불법이거든요. 서희건설이 박근혜 정권과 굉장히 가깝지 않았어요? 이명박 정부. 이명박과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급성장했죠. 급성장했고 요번에도 지금
그 건진이 맞아 건진하고 건진이 요번에 그 선거 때 서희건설 건물에 새 들어갔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건진과 서희가 무슨 관계냐 이런 게 초기에 좀 기사가 나오다가 싹 사라졌죠. 그 부분은 따로 뭐 광고 정도가 아니라 제가 좀 아는 부분이 많지만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를 성수대로 해서. 시간 없잖아 지금. 시간 없잖아. 네, 여러분들 그 전에서 왜 중간에 뜬금없이 서희건설 얘기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이러셨겠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다 나오려고 이게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또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은 없으니까 바로 지금 사진 8번 요걸 우리 청장님께서 오늘 또 강조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데 이게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신성장 4.0 전략 추진이라고 해서 이걸 내놨는데 여러분들 일단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야, 신성장 4.0이 뭐야? 4.0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데 웃깁니다. 별것도 없어요. 1.0은 1960년대 농업 중심 성장, 70년대는 제조업 중심 성장, 2000년대는 IT 중심 성장이었으니 이제 우리는 4.0으로 가야 한다. 네 번째 성장. 그 뜻입니다. 그거는 뭘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원전 중심 아니야? 원전 중심. 이걸 봐야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경제 정책상으로는 이런 거죠. 아까 세 번째 다음에 오는 게 사실 플랫폼 플랫폼 정책이 지금 모든 게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내가 신성장 4.0이라는 걸 살펴보니까 이 4.0이라는 거를 다 3.0도 안 되는 거야. 다 과거에 했던 거죠. 했던 것들을 그냥 들고 와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포장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미래산업이라고 하는데 미래산업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아니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저기 조금 잠깐 설명하면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라고 돼 있잖아요. 자율주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 없이 그냥 차가 지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5G, 6G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반 안 하면 음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면 저끼리 박치기 하고 난리 날 건데 사고를 통신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5G 그 중간에 5G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그 와이파이를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현재 하려면 아직 세월이 너무 많이 남고 저거 가지고 지금 돈 받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5G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통신. 근데 그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뭐 한다고 하는 그 말밖에 없는 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독자적 우주 탐사를 해가. 저 사실 다누림 이번에 다누리호가 올라가가지고 우주에 성공했잖아요. 저건 문재인 때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요 지금 항우연을 해체시키잖아요. 맞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네. 한우연 해체시키고 거기서 확보한 기술들을 한화한테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무슨 독자적 우주 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좀 더 나가면 에너지 신기술이라고 해서 SMR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소규모 원전인데. 소형 원전은 이제 예를 들면 사우디처럼 저렇게 사막지대에서는 좀 필요한 거긴 해요. 거기다가 뭐 그 다 세울 수 없고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다가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전탑이 뭐 온 양사방으로 다 돼 있는데 에너지 신기술이 수출용이 아니면 필요 없는데 원전은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신기술 가지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리백 때문에라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원전으로 간다 하는 건 저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SMR 얘기를 하는데 저 SMR은 지금 한국이 기술이 제일 앞서 그런다고 하는데 상용화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길이 멀어요. 지금 저기는 그냥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그걸 투자를 하는 건 좋아. 그래서 SMR을 갖다가 성공시킨다고 하는 게 지금 성공의 가능성을 지금 따져보면 반반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좋다. 투자해. 그런데 투자할 만한 예산을 갖다 그럼 올해 만들어놨나? 없어. 없어 그런 게. 아이고 그냥 원전에만 돈을 갖다 쓰는 거지 SMR 쪽으로 돈을 쓰는 건 없다니까. 진태형이 700억 그냥 이쪽에다 넣어. 난리잖아. 이쪽에다 넣어주지. 700억만 날립니까? 이거는 SMR은 그리고 700억 정도 투자했고 안 돼. 조단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실반 좀 걷자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뭐. 700억 날리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예.
내 삶의 또 디지털 중에 우선 저희는 뭐 우리 간단하게 하나 또 설명하자면은 차세대 물류라고 해가지고 드론 배송을 이야기하잖아요. 로봇 드론 배송. 예, 근데 우리는 용산 때문에 드론이 서울 시내를 다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한강을 통해 가지고 김포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그 찾으려고 했는데 아마 용산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드론 배송한다고 그 드론이 집집마다 가서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오토바이 타고 지금 배송하는 사람들 일거리 다 사라져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우리는 중국에서 그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근데 인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돈 된다고 하면 드론 무조건 띄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드론을 하되 예를 들면 어떤 시골의 어떤 그때까지 예를 들어 배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는 마을 해관이 노인 해관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딱 갖다 주도록 그 뭐랄까 하치장을 설치해 놓고 거점 공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거기서 있는 노인들 인력 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택배로 그 동네 얼마나 지리도 잘 알고 너무 잘 알겠어요. 무거운 거 아닌 것들은 그분들이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까지 같이 계산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로봇 드론 배송 전국 확산 그냥 로봇으로 안 돼. 그냥 앉아가서 책상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노인들은 다 죽으란 얘기지. 근데 그때까지 로봇이 상용화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아직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계속. 그것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다 또. 그리고 다 했던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뺏겨가는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저것도 대규모 공공 ESS라고 하는데 저게 결국은 저장 장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전지 배터리를 크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게 이제 대규모 공공 ESS로 가야 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만들어졌다가 저장이 안 되면 다 사라지잖아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저 ESS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ESS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건전지 같은 것도 폐건전지 오래 쓰고 나면 다 버리고 환경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고요.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병렬로 그걸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ESS를 각 가정마다 해놓으면은 태양광으로 또 풍력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근데 문제는 저거 할 생각이 없다. 말로는 하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용을 다 줄여버렸죠. 다 줄여 원전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도 말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가능성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적하려고 하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원전 이렇게 좋아하면은 뭐 아까 로봇도 좋아하고 원전도 좋아하면 저희 어릴 적에 메칸도브이라고 있었거든요. 원자력 에너지의 힘으로 돌아가는 로봇. 그걸 만들려고 이러나 얘네는? 원자력 에너지로 로봇가 돌아가기가 어떻게 돌아가죠? 옛날 만화에 메칸도브이라고 있었어요. 아바타 2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바타 2를 보면은 그렇게 드립질하다가 지구가 망해요. 또. 그래가지고 판도라 행성으로 다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런다고 해서 판도라 행성 원주민들 다 때려잡아. 형 이번에 성수대로에서 이게 주제죠? 아바타가. 이거 은근히 여기를 싹 이번에 파격수다에서 파격수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 끝날 때쯤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빨리 또 더 탐사로 가셔야 할 거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장님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뵈었는데 그 사이에 또 크리스마스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크리스마스 뭐 한마디 덕담 정도는 또 해주시고 마무리 짓는 게 또 예의 아니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하 정말 무슨 담백함을 쫙 빼셨네요. 정말. 그러다 보태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해 주죠 평론가님. 크리스마스도 왔는데 이 새끼들이 돈 없어서 선물도 애들한테 못 사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러길래 부자로 태어나지 그랬어? 재밌어 이거. 다시 태어나시라고요. 들어도 재밌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는 그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우리 사회의 근간에 도전하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름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모시던 회장도 배신하고 회장이 낙점한 진도준도 배신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진성준한테 찰싹 붙어요. 그래놓고 자기 지분 좀 달라 그러죠. 네. 그때 진성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대산맛이 떴다. 뭐 말하면 어떻게 주인이 그렇죠. 네. 그렇게 주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세요. 지금 윤석열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재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올 거기 때문에 빨리 새해에는 끌어내립시다. 네. 자, 2023년이 진짜 다시 태어나는 해가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촛불 집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날 꼭 촛불 크리스마스. 네, 촛불 크리스마스 좀 참석해 주실 분들은 꼭 좀 참석해 주시고요. 날씨가 춥더라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4만이 목표입니다. 이번 달까지 꼭 좀 4만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수대로로 예, 그때 뵙겠습니다. 네, 예,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